안녕하십니까. 차 선생의 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포울차의 발전 과정과 유명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성은 차의 원산지이고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야생 차나무가 발견된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큰 야생 차나무들이 대량으로 발견되고 보존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몇천 년 동안 이곳 사람들은 차를 마셨고 다른 지역에까지 많은 부분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차의 이름에 대한 관한 기록은 13세기 원나라 때, 그러니까 1281년에서 1367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나라에 의해서 그 이름이 처음으로 이렇게 명칭된 건 아닙니다. 그냥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그 위쪽의 왕조들에 의해서 무시되고 야만의 이 문화다 그래서 멸시되던 것이 원나라 때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푸차라고 이름이 생겼고 17세기 그러니까 명나라 말년까지 이래서는 포울차로 바뀌어서 그 다마 교육에 의해서 푸얼부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러니까 여러 뭐라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 고을의 대표적인 이제 우리말로는 시내죠. 시내가 된 수부 그러니까 보일부의 이름을 갖다 원나라식으로 발음해서 보일부라고 표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보이부의 이름이 이제 보이부를 중심으로 문화와 상권이 형성이 됨으로 해서 그곳에 모여서 그 차를 팔았다 그래서 보이차라고 그렇게 명명을 지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중원의 시각에서는 이 흑차 그러니까 보이차는 흑차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잡하고 그 덩어리차가 야만들이 마시는 품질이 낮고 보잘것없는 차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이제 계속해서 명나라 때까지만 해도 천대받던 그런 차가 청조 그러니까 1644년에서 1911년 이때 왕조가 들었으면서 새로운 운명을 맞게 됩니다. 청조에서는 중앙정부의 교통을 갖다가 소통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변방 국가들과의 변방 지역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교통을 많이 발전을 시켰고 교통의 발달에 따라서 운남의 모든 행정력을 장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속속 중앙에 변방 지역들의 그 문화가 전달이 됐고 포울차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정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1726년 옹정황제가 신복인 만주족 출신의 아기태 대신을 운남성 총독으로 임명하면서 통치하게 되었고 이곳의 최대 농산물이 포울차로 아울러 관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황실에서 처음 푸얼차를 접했을 때는 이색적인 차향에 매력되어서 푸얼차 링얼이란 곳에서 푸얼 공장을 세우고 해마다 조종으로 공차를 만들어서 바치게 했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인두공차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러한 형태로 해서 공차를 만들어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 형태의 공차가 지금 북경 농업박물관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100년 된 차라는 보이차. 근데 그때 당시에도 96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20-30년이 흘렀으니까 120년 정도 됐겠네요. 그게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차로 그렇게 중국에서도 공식화하고 있고
그 농업박물관에 그 보존되어 있는 그 차를 이렇게 농업박물관장님이 이렇게 밑에서 먹어도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서 조금 떼내서 맛을 본 내용이 이렇게 기록에도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다오님들께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해서 이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알려진 그 보이차는 굉장히 이렇게 거칠었다고 합니다. 거칠고 잎도 새하고 이렇게 볼품이 없고 이랬는데, 그러한 차를 갖다가 이제 명나라 말기에, 그러니까 청나라 초기, 명나라 말기, 우리로 말하면은 연말 선초 정도 되겠죠. 사천성이라는 곳에서 단원들이 의방차산으로 대거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주를 하게 됐고, 이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고급 그 소엽종 보이차가 이때부터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엽종 차씨를 가져가서 재배하게 되었고, 의방차산이라는 소엽종과 대엽종 차잎이 혼재되어 차산으로 자리를 잡아갔으면서 이제 그 주로 소엽종 차잎이 생산된 차산을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방이라는 소엽종 차나무는 다른 차나무보다 키가 작고 차잎도 작고 수는 가늘고 소엽종 차 맛은 대엽종 차맛 푸얼이 진하고 두터운 맛의 특징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소엽종의 청량을 겸해 뒷맛이 달고 매끄러워지게끔 매끄러운 맛을 이제 더하게 됐죠. 또한 이러한 여린 이 차잎이 쇠한 것보다 향기롭고 묵은 것보다 더 진하고 싱싱한 것을 물에 물구어서 마시기 가장 적합한 북방 왕실의 입맛에 가장 이렇게 맞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공차로는 소엽종의 차잎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차가 이제 조정에 이제 청나라에 공출이 되게 됐고, 이 시정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나라에서 해마다 금고에서 은 2,000냥을 지불할 정도로 그 가치는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 2,000냥 은전의 가치는 당시로 말하면 물가로 20여만 근의 쌀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치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대단한 가치죠. 그리고 가을 곡식을 매점하는 은 2냥으로 환산한다면 그 가치는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폴 공차가 왕조 황족들에게 특별한 주목과 총애를 받았고, 진상으로 바치는 공차는 8가지 제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차는 무게에 따라 1근, 3근, 5근, 그리고 1냥, 5돈, 4냥 등 5가지가 있었고, 이 외에 새싹으로 만든 산차, 예차 및 압제로 만든 고차 등 8가지의 어떤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제품이 돼서 이렇게 공출됐다고 합니다. 단차 중에서는 이제 5근으로 된, 저번에 제가 보여드린 인두공차죠. 큰 것을 마치 사람의 머리 모양과 같아서 민간에서는 구하기 힘들고 대부분 조정에 바치는 공차였기에 인두공차라고 이렇게 명칭들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명전차를 조금 보내와서 마시고 있는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차 중에서는 네모난 방차의 모양을 한 것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흑차로 알려져 있죠. 근데 흑차도 이 보이차 자체가 흑차의 이렇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보이차 자체는 남만족, 그러니까 남쪽의 야만족들이 먹는 이 조잡한 차의 거친 차엽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었고, 의방이라는 곳에 이 단홍들이 이주하면서 소엽종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여아입이죠. 여자 아이들이 잠옷이 이렇게 무릎에서 이렇게 고무밴드로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잠옷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잠옷을 입고 새싹을 따서 그 잠옷 안에 넣으면 이 13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18, 19 이렇게 이러한 애띤 여성분들이 이렇게 차엽을 따서 잠옷 안에 넣으면 허벅지 따뜻한 열기로 인해서 그것이 이렇게 약간 발효가 되고, 그러한 발효가 된 차를 토대로 해서 모차를 만들었다 해서 우리는 그것을 여아입이라고도 이렇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그런 얘기들을 저는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고 싶고요. 이 방차 모양은 이는 조정에서 신하들에게 상을 줄 때 이렇게 하사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모양이었는데요. 정방형의 이렇게 그 고운 잎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왕실이나 황실에서 먹는 건 인도공차고, 이 정방형의 네모난 그 모양을 한 것은 신하들에게, 어떤 특정 신하들에게 상으로서 주어지는 그 위에서 만들어진 차라고 합니다. 후에 문헌에서 가장 호평받았던 공차는 여하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하입입니다. 여하차는 고구 후에 자란 의방산 소엽종 어린 차엽을 골라서 한 끈에서부터 10끈까지 덩어리를 만든 단차를 말하는 거고요. 미혼 소녀들이 고구 후에 어린 새싹을 따고 바로 속옷 깊숙이 넣어 소녀의 온기를 충분히 받은 후 뱀나무 광주리에 담은 최상품 차입이었기에 여하차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청나라 1644년부터 1911년에서 포울차 공차를 지정된 것은 1729년 옹정 10년이었다고 합니다. 1908년 광서 30년 청나라 정권 말년에 운남지방이 혼란해지고 공차가 곤명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강도들한테 이제 많은 약탈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조정에서 어쩔 수 없이 포울차 공납을 그때 폐지하게 되었고, 포울차는 청나라 궁중에서 200년 동안 영육과 함께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포울공차는 그러한 현상에서 이제 주산됐던 의방의 역사도 청나라의 운명에 따라서 이렇게 쇠퇴하게 되었고, 의방의 의방 흥망 역사를 보면 초기에 최고급 차입의 차를 만들어 조정의 공차도 하고, 해마다 이제 100여 담이 되는 차를 사람이 지고 말을 실어 곤명까지 운송했다고 하는데요. 청강조 건능 초기에 이러한 인구가 약 8만에서 9만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이 보이차에 대한 일에 이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방 차산지는 매우 번화한 구역이 4개가 있는데, 의방의 거리, 망공거리하고 만전거리, 우군단거리, 그리고 의방의 거리가 중심이 되었고, 이는 의방거리 차의 산지로 통하는 교통요지로서 차마무역이 들끓는 거리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차마무역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뭐랄까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도시의 형태를 유지하였던 것은 이제 청나라 말기인 광서 31년 1905년까지 그게 지속되었고, 1912년 정권이 바뀌면서 중화민국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초년에 이르러 주정된 행정구역으로 인해 대부분 포울차의 교육이 이무산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의방은 나날이 이제 쇠퇴의 길을 걸어서 의방 주민이 135여까지 남게 되는, 그렇게 1000명도 안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쇠퇴했다고 합니다. 청나라는 포울차가 유명해지게 된 어떤 계기를 청나라라는 조정에서 이렇게 이해해서 이루어졌고,
총회를 했는데 그 나라의 쇠락과 함께 이러한 그 역사 속으로 이렇게 쇠락의 길을 겪던 보이차는 한편 민간 교육으로 이제 교육의 망을 바꾸게 되고 국내로는 티베트, 위구르 등 지역의 판매로 호조를 갖고 해외에는 포울차 시장까지 개척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다시 재도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콩을 중심으로 동남아 및 대륙의 중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다른 경로로는 운남의 육로를 이용하여 미얀마, 인도 이런 곳을 거치고 유럽 지역에 판매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포울차의 시장은 중국 내보다는 점점 해외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판매량은 나날이 증가했는데 청나라 전기와 중기 1660년에서 1870년까지 포울차의 역사는 전성기였고 포울차는 지방상나 6대 차산인 유락, 혁등, 망지, 만전, 만철, 의방 등이 후일의 6대 차산지를 가리켜 통상 이를 이무차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무정산이라고 많이 하고 있죠. 이들 차산의 최고 생산량은 한 8만 석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 중국의 차 생산량 중에 2,400만 톤이 생산이 되는데 그 중에 340만 톤이 보이차의 생산에 쓰여진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반나문사 자료 선집이라는 곳에 의하면 이곳에 주민들이 산에 들어가 차를 만드는 수는 수십만 명이 되었고 가옥이나 차문을 싣고 차입을 팔았으며 상인들이 이것을 수매하여 각지에 운송하고 마방들의 행적으로 인해 항상 북적댔다고 합니다. 지금은 마방이 쇠로의 길을 해서 어떠한 문화의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마방에 의해서 수송되거나 운송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차 시장에는 조종의 공차 관리들 외에 티베트, 미얀마, 스리랑카, 월남, 캄보디아 국내 상인들이 있었고 매년 한 5만 필의 짐수레가 6대 차산지 사이를 들었다고 이렇게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궁중으로 바치는 푸얼공차는 한 700석 정도 됐고 서역직으로 소비되는 것이 3만 석, 극소 수량이 다른 나라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나라도 이제 저희 나라도 그 중에 하나가 됐겠죠. 그리고 6대 차산에 생산된 차이만 해마다 2, 3만 석이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울차 상인은 두 개파가 되었는데 하나는 석병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이무차구에 생산된 차입을 장악하고 사업하는 차상인들과 하나는 동월, 사모 등을 지역에 근거에 두고 하는 맹차의 차입을 독점하여 사업한 상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마셨던 차는 맹이나 맹납 지역에서 주로 나왔던 보이차를 우리가 많이 마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경호라든지 뭐 이러한 홍인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녹인, 황인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소엽종의 의무정산 쪽에 차엽이 우리가 주로 많이 마시게 되었었고 맹이나 맹납 쪽에서 나왔던 이 버섯 모양이 하고 있는 그러한 차들은 우리가 잘 마시지 않았었는데 후일 그러한 차들이 더 우리들한테 각광받고 인기 있는 그런 차가 되었다라는 것도 한 번쯤 이렇게 기억해 봤으면, 이렇게 회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영국 등에서도 광서 23년에서 28년 미얀마를 근거로 사모에 세관을 세워 푸얼차와 푸얼홍차를 수출하는 무역을 했다고 하는데요. 티베트 쪽 차 상인들은 매년 200 내지 500의 마필을 식빵상나에 데리고 와 약 3,000짐에 달하는
푸얼차를 티벳과 서강 지역에 이동시켜서 판매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거죠. 이렇게 이루어진 그 유일한 푸얼차 집산지였던 푸얼브는 차츰 중요성을 잃게 되면서 푸얼차의 무역시장은 다원화 형태로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던 게 여러 지역으로 이제 나눠서 직접 거래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계파가 나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일부 재력 있는 큰 차 가게들에 의해서 아예 차 산에 들어가 공장을 세우고 차입을 따서 이제 차를 생산하는 시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야생 차입을 확보하는 차상의 포음차 상품을 만든 신념으로 차에 들어가 모차, 볕에 말린 일세 가공한 거죠. 1차 가공된 찻잎 등을 공장을 세우고 제조해서 명성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서역 지방의 수요가 많았다는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도 폴차 및 취급하는 상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고, 운남 성내에서 유명한 삼정으로는 동경호, 부곤창호, 송빙호, 동호호, 영춘호, 동창호, 동태창, 가이홍, 동순상, 원태풍 등 차 가게들의 이름에 의해서 우리가 보았던 항상 접했던 그 보이차들 이름이 여기 그대로 그 산지에 있는 상표고 그들의 회사의 이름이었던 것들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상점에서 생산한 폴차 제품은 여러 등급이 있었는데 품질 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역을 대상으로 판매한 것은 하등급 이제 차입에 조잡한 제작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차가 주 차였고, 그러한 유차들의 원료인 긴차, 병차들 주 종류로 이렇게 가공을 했고, 고급법을 선호하는 상류층 및 해외로 판매한 것들은 고급 차입으로 만들어진 우수한 산차, 원차 등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차나 원차로 이 방차가 아닌 원차로 만든 그러한 제품들이 상등급 보이차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많이 먹었던 보이차가 상등급이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 푸얼차의 차입은 야생종이 주였고, 이는 교목 혹은 반교목, 그러니까 관목과 교합종이 되겠죠. 품종이 차나무가 워낙 커서 차잎을 딸 때마다 차나무 위에 기어오르거나 혹은 차나무 잎을 가지치기를 해서 그것을 땄다고 합니다. 사다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는 대개 한 번에 이제 그러한 채취 과정을 거쳐갖고 이렇게 차를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차입은 두 등급으로 나뉘어서 양 옆구리 자리에 담고, 쇠고 굵은 차입은 차이의 정도 따라서 두 개의 광주리에 담아서 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류된 차입은 햇빛에 말린 것을 모차 또는 차청이라고 부르고, 모차는 쪄서 압력을 주어서 형태를 갖춘 덩어리차를 만들면 이를 가리켜 청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청병이 이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건조한 창고에 저장하면서 무균성으로 발효가 되는데, 이러한 자연 상태로 발효시킨 상품은 오늘날 푸이차라고 건창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입들은 카테킨의 떫은 성분이 일정 기간 두고 묵혀 발효되면서 카테킨류가 거의 중합되고 분해되면서 떫은 맛은 나지 않고 오히려 높은 향기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생기는 그런 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효차에 의해서 이제 순환 판매 방식을 택해 매년 새로 만든 푸얼차는 창고에 저장하게 되었고, 푸얼차를 꺼내서 차입에 원료로 묵은 연도에 따라서 값을 매겨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푸얼차 청병의 역사는 이렇고요. 제품의 상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내비, 그러니까 차 포장하기 전에 내비와 같이 해서 눌렀는데, 예전에 송빙호까지는 제가 내비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차 맛도 조금씩 보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거의 없죠. 그러한 자료들을 제가 그때 당시에 좀 남겨놓지 못한 게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청병은 창고에 묵히고, 이러한 청병들이 대거 이제 홍콩이나 이런 데 지역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 이민 가기 전에 이런 차상인들이 컨테이너에 두고서 이민 갔다 되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열었을 때 나온 고차들, 그러니까 예전에 오래된 차들은 그런 형태로 해서 발견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20, 30년 전에 100년이 넘는 보이차는 없었고, 그 연도수를 갖고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거는 차 상인분들께서 어떠한 허구적인 부분이 약간 가미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차가 좋은 맛과 깊은 향을 낸다라는 것은 세월 속에서 우리가 와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후발효 과정 속에서, 보존 과정 속에서 새로운 맛이 생겨나듯이, 그러한 세월의 맛은 언제 이렇게 느껴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그런 세월의 맛에 어느 특정 이렇게 액수를 이렇게 투자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커피 한 잔에 40 몇만 원대의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는데, 그 느낌은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느낌 중에서 참 좋은 느낌이었다라는 그 경험치, 그것을 돈을 주고 산다고 하는 것은 큰 재물이 들어도 그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상점들이 위조하고 가짜 내비를 만들어내면서 그러한 차 상품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불합리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11년에 만주족이 지배한 청나라 왕조는 망하고 한족이 세운 국민당 정부인 중화민국이 12년에 수립이 됩니다. 1912년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포울차 시장을 정비하기 위해 새로운 포울차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1930년 도에 인도, 스리랑카 등 나라가 국제 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포울차의 중국 소비 시장인 티벳, 몽고, 신간과 해외 시장의 미얀마, 태국 및 남양 일대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니까 이때 포울차의 총 생산량이 3만여 석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위기를 느끼고 중국 국민당 정부는 1938년도에 범하균 선생의 주관 아래 운남성 곤명시에서 운남 중차 공사를 설립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역공사입니다. 이 공사의 주된 업무는 순영 지금의 불에, 지금의 맹해죠. 그렇게 하고 의량 등 세 곳에 차입 공장을 세워서 정통적인 수반 공식의 제사법 기계를 떠나서 기계식으로 대처하고 차입을 생산량을 높여서 차입 생산을 향상하고자 했답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 현장 답사태 때 범하균 선생님이 맡았던 차 공장은 소수민족인 태족들이 집단 주거하고 있는 시방상나 불해로 지금의 맥락으로 정해졌고, 그 이유는 이곳이 대량 야생 차입이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품질이 우수해서 홍차를 만들 경우 인도산 홍차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더 많은 생산량이 일어났고, 1940년에 중경시에 있는 중차공사에서 본점의 도움으로 각지 차출된 90여 명의 제다원들의 불에 임시로 공장 건물을 세우고 포울차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춘영 지금의 봉해죠. 봉해 지역은 불에, 그러니까 맹해죠. 공장과 별도로 홍차 기술을 도입하여 전홍을 만들게 되었고, 의량 차공장은 소협정 차협으로 덕급 녹차인 보홍차라는 운남 녹차를 만드는데 성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급 홍차를 주 생산하던 운남 중차공사는 맹해 공장 초창기에는 일정한 고급 홍차 차엽으로 만든 홍차, 그리고 저급 차엽으로 만든 심장형 긴차 등 포울차를 생산합니다. 버섯 모양으로 만든 걸 얘기하는 거죠.
이곳에서 생산된 초창기 원차는 맥락과 맹해 지방의 품질 좋은 야생차 청을 사들여서 시범적으로 제조한 것이었고, 각 덩어리 푸얼차의 겉면에는 원형으로 포장했다고 합니다. 포장지 정중앙에는 차자가 있는데 8개의 중자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포장지 가장자리 중심에 운남 차역공사, 운남 차역공사, 운남성공사라는, 아래쪽은 중차 폐원차라는 글자 원방으로 배열하여 표기하였고, 이를 차산지로 구별하여 맹해지방의 차엽으로 만들어진 차자는 붉은색으로 표기하여 홍인이라 했고, 맹해지역 부근에서 구입한 차잎은 제단 홍차의 차자는 푸른색으로 인사하여 녹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다우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의 부분들이 다우님들의 차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